자, 첫 번째, 애가 뭔가 시도해보게끔 하는 것을 겁내지 말아라. 그 다음에 두 번째, 혼자서 무언가 해야 한다면 뭔가 직접적으로 가지고 놀 수 있는 거리를 주라. 그리고 세 번째, 정말 중요한 거입니다. 온과 오프일 때를 아이에게 구분시켜줘라. 안녕하세요. 플리마인드 사이학TV의 정교수와 이쌤입니다. 네. 자, 오늘은 정말 많이 사람들이 고민하는 미디어 노출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네. 어떤 분이 사연을 보내주는데 5살 딸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예요. 아이가 3살부터 상담이랑 치료를 다니고 어린이집도 여러 번 옮기고 여러 가지 검색도 하며 조언을 많이 들었지만 자폐 여부만 급급했지 부모 양육 방식에 대해 그리고 민감하고 까다로운 아이의 성향에 대해서는 짚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무엇보다 최근에 전두엽 관련 글을 보고 이거다라는 확신이 왔긴 했는데 공감 능력, 사회성, 감정 조절력, 논리력이 많이 부족하고 고집세고 불안 높은 우리 아이. 인지는 빠른 편인 듯해서 똑똑한 것 같은데 행동이 왜 저럴까라는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놀아주는 방법도 모르고 우울증이 있던 엄마 밑에서 상호작용도 부족했고 미디어 노출이 특히 심했어요. 한창 뇌가 발달하는 2~3살 때 잘못된 자극으로 전두엽 기능이 저하되어 있고 애착장애가 있는 듯해 보이는 우리 아이. 우뇌 발달이나 전두엽 기능을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미 늦은 건 아닌지 조금 불안합니다. 언젠가부터 미디어가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이 기계들이 정말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아이들이 가만히 한자리에 앉아서 굉장히 많은 어떤 다양한 변화를 갖다가 캐치해내기 시작했어요.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즉각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린애들이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특히나 어리면 어릴수록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TV에 나오는 다양한 어떤 선전들 보는 거잖아요. 그쵸? 예. 광고. 그쵸? 예. 제가 너무 옛날 사람처럼 얘기했죠? 광고가 굉장히 빠르게 이게 흘러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의 이 다양한 그 매체들 안에 있는 콘텐츠들을 잘 들여다보면 이 순서가 굉장히 빨라요. 순서가 왜 빠른가 생각을 해보면 아이들은 지루해하지 않아야 그 콘텐츠에 붙잡아 둘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이를 위해서 만든 콘텐츠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말 좋은 취지로 이걸 만들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를 붙잡아 두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것들을 생각을 해볼 때에는 당연히 뇌의 불균형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소위 좌방구 영역과 우방구 영역으로 나뉘어지는 뇌의 불균형에 대해서 되게 많이 얘기를 하는데 제가 지금 이 이야기 꼭 하고 싶어요. 뇌의 좌방구 영역의 발달, 우방구 영역의 발달이라고 뇌학자들이 정말 많이 얘기하고 있지만 진짜 중요한 건 한 가지가 있어요. 좌방구 영역이든 우방구 영역이든 이 두 가지를 하나로 연결해주는 뇌관이라고 하는 역할을 하는 교량이 있고요. 그것을 통해서 좌방구는 우방구로, 우방구는 또 좌방구로 다양한 어떤 자료들이 넘나들게 되죠. 그러니까 어리다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자료의 넘나듦이 훨씬 더 많고 자유로워지는 어떤 시기여야 하는데 그걸 제대로 잘 발달시켜 주지 못하면 어떤 영역은 좀 더 발달하는데 어떤 영역은 덜 발달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전두엽에 관련된 이야기라든지 뭐 우방구를 발달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좌방구를 발달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글쎄요, 그런 질문들이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 아이가 좀 더 건강하게 발달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렇게 묻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인 질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어떤 자리에 가만히 앉아서 아이가 시각적으로 신속하게 지나가는 어떤 것에만 몰두하게 있다면 당연히 이 아이의 이 두뇌의 전체적인 불균형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이런 어떤 이 미디어의 노출은 당연히 두뇌의 불균형을 만들어지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좀 힘들고 어려우시더라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이가 그만큼 미디어에 노출되는 것을 좀 차단해 주는 것, 덜 보여주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인 게 맞아요. 근데 여기에 계신 어머님들도 다들 그런 생각 하실 거예요. 누가 모르니? 다 알아. 아는데 힘들다고 뭐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요. 힘든 건 맞는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온일 때와 오프일 때를 아이에게 굉장히 명확하게 훈련시켜 줘야 돼요.
온일 때라고 하는 거는 지금 내가 아이와 엄마가 상호작용하는 때, 오프일 때는 지금은 엄마가 무언가를 해야 하니까 너는 혼자 무언가를 해야 할 때인 거예요. 근데 혼자 무언가를 해야 할 때 자꾸만 이 아이가 혼자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무언가 거리를 줘야 되는데, 그 거리를 주는 대신에 아이가 혼자 멍청하게 미디어를 들여다보는 시간만 준다면 그건 별로 효과적인 발달을 이뤄낼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손으로 가지고 놀던, 아니면 저작행위를 해가지고 뭔가 맛을 느끼던, 아니면 뭔가 촉감을 느끼던 간에 그런 것들에 관련된 다양한 행위를 할 수 있는 놀이감을 저는 더 많이 줬으면 좋겠고요. 엄마가 아무리 많이 힘들고 어려워도 미디어에 노출된 시간은 최소한으로 좀 줄여달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 애기 엄마 같은 경우에는 아이의 까다로운 기질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이 어머니 자체가 좀 약간 예민하고 민감하신 건 맞지만 에너지 수준 자체가 아이만큼 높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민감하고 까다로운데 에너지 수준도 높은 아이니까 굉장히 많은 변화를 요구했고, 그런데 이 변화에 엄마가 발맞춰 주지를 못했고, 엄마는 굉장히 에너지가 없어서 늘 쌍 처져 있고, 이러니까 아이에게 내가 뭔가 해줄 수 있는 것 대신에 미디어를 계속 노출시켜 주는 걸 선택했던 것 같아요. 이건 별로 효과적이지 못했던 방법들이죠. 지금이라도 좋아질 수 있을까요? 물론 좋아질 수 있죠. 그런데 이거 하나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3세 때부터 굉장히 많은 치료실을 전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상태이신 거잖아요. 근데 치료실 어떤 곳에 가셨는지 좀 하나 여쭤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잘 모르면 우리가 좀 더 좋은 물건을 사려고 하면 좀 더 좋은 이 비용을 지불하라라는 말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맥락에서 좀 생각을 해보면 그냥 내가 여기에 데리고 가기만 하면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에서는 조금 벗어나는 것도 필요한 것 같고요. 정말 좋은 걸 선별하는 것도 또 필요해요.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 볼 게, 이 아이가 만약에 굉장히 변화가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다면 다른 곳을 선택해 보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에요. 자, 그러니까 오늘 제가 몇 가지 팁을 좀 드리자면, 일단 엄마나 아빠가 아이를 볼 수 없는 순간에는 아이가 뭔가 혼자 할 수 있는 거리를 줘라. 예를 들어서 식당에 가서 엄마나 아빠가 밥을 먹어야 하는데 아이는 밥을 먹여놨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계속 엄마 아빠 밥 못 먹게 하니까 힘들다. 그러니까 애한테 이거 틀어주어서 조용히 시켜야겠다. 이것보다도 좀 흘려도 좋으니까 애기가 혼자 이것저것 떠먹어 볼 수 있게 그냥 저는 좀 이렇게 턱받이 좀 큰 거 하고 떠먹어 볼 수 있게 좀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애가 그 먹는 것에서 조금 진짜 재미와 이 흥미를 느낀다면 그거 안 봐도 되거든요. 근데 엄마들은 아빠들은 깔끔하게 먹이고 싶고 깨끗하게 하고 싶고 조용하게 하고 싶고 거기에만 좀 더 치중되어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 첫 번째, 애가 뭔가 시도해 보게끔 하는 것을 겁내지 말아라. 그 다음에 두 번째, 혼자서 무언가 해야 한다면 뭔가 직접적으로 가지고 놀 수 있는 거리를 주라. 그리고 세 번째, 정말 중요한 거입니다. 온과 오프일 때를 아이에게 구분시켜 줘라. 근데 제가 질문이 있는데요. 네네. 근데 전두엽 기능이 공감 능력, 사회성, 감정 조절력 뭐 이런 거를 다 하긴 하지만 전두엽은 원래 좀 커서 발달되잖아요. 점점 크면서. 그렇죠. 제가 생리심리학을 배울 때 인간의 뇌 중에서 전두엽이 제일 늦게 발달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아요. 이거를 3세부터 5살까지 막 발달시키려고 막 뭐 어쩌고저쩌고 아무리 애를 쓰셔도 잘 안 될 것 같다는 전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근데 제가 이야기 좀 하고 싶어요. 뭔가 이 본인의 분노라든지 그 다음에 판단 능력이라든지 실행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절하는 전체적인 뇌의 어떤 부분 중에 하나가 전두엽이거든요. 근데 이 전두엽은 아까 좀 전에 우리 이쌤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 자연스럽게 성장해가는 과정 안에서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쌓여가고요. 그 다음에 또 이 과정 안에서 내가 이럴 때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건 이런 거구나 하는 것들에 대한 판단 기능, 실행 기능도 훨씬 더 많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런 건 있어요. 이제 적어도 이 아이가 뭐 무한대로 이 전두엽이 막 발달하고 이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성장이라고 하는 것에 절대적인 시점이 분명히 있고
그 시점 이후에는 성장해서 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퇴보하게 되고 점점점 그 능력이 감소하는 건 맞지만 적어도 전두엽 기능 자체가 정말로 문제가 있을 정도가 되려고 하면 전두엽이 손상되는 어떤 과정들이 있어야 돼요. 적어도 PA, 그 교통사고 같은 게 나서 뭐 머리를 다친다거나 아니면 정말 무슨 공사 현장에서 떨어져서 이 전두엽 손상된다거나 이런 과정들이 있어 줘야지 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아니고 데이터가 점점 쌓여지고 실행 기능이 좋아진다라고 하면 당연히 좋아지죠. 근데 이제 부모들이 좀 이 뭐라 그래야 되나요? 소위 사람들이 말하는 장사속, 이속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아 이거 하면 몇 세까지 좋아지고 이거 하면 몇 세부터 어떻게 되고 여기에 좀 너무 또 휘말리는 건 전 좀 반대예요. 그렇죠. 그럼 네. 이게 약간 반대로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네. 전두엽이 좋은 사람들의 어떤 특징들을 보시고 그쵸. 전두엽이 잘 발달되어 있으면 이렇다라는 걸 보시고 어떤 자료에서 책이나 이런 걸 보시고 아이의 전두엽을 발달시키기 위해서 뭔가 공감 능력을 키워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사회성을 키워주면 어떻게 해야 되고 이게 아니고 애들이 나가서 밖에서 많이 자극을 접해보고 많이 손으로 움직이고 뭐 몸으로 움직이면서 놀면서 나이가 차면서 전두엽이 발달이 되고 이러면서 20대가 됐을 때 그렇죠. 발달이 아주 잘 건강하게 이루어진 건데 네네. 지금 어머니는 전두엽에 관한 글을 읽고 이거다! 라는 확신이 왔다라고 하시면서 막 그러니까 이게 반대로. 주객이 전도가 된 맞아요. 상황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걸 좀 잘 제대로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어머니들이 이렇게 생각하게끔 또 미디어가 조작하는 것도 있어요. 뭐 이걸 하면 전두엽 기능이 좋아져요. 이걸 하면 공감 기능이 향상돼요. 이걸 하면 아이들의 오감 능력을 뭐 키워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 질문 자체가 운의 발달 또는 전두엽 기능을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전두엽 기능을 어떻게 올려? 전두엽이 제일 늦게 발달하는데 뇌 중에. 그렇죠. 굉장히 좋은 어떤 지적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한번 같이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다르게 좀 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지금 늦었나요? 아니요, 지금이 시작할 때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에 있어서 뭔가 이건 나쁜 습관이거나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들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바로 멈추시면 됩니다. 그렇죠. 제발. 살쪄서 살찌려고 하면 먹는 걸 멈추면 돼요. 아, 그렇습니까? 네, 오늘 프리마인드 사이언 TV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